자, 용질이라는 것이 있어. 뭘까? 용질이. 자, 용질은 녹는 물질이라고 그래. 녹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넣잖아. 그럼 설탕이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지. 다 했던 거야.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설탕물이 되잖아. 그러면 물에 녹아 들어가는 녹는 물질이 바로 설탕이지. 그럼 설탕을 용질이라고 한다. 용질. 다 했던 거야. 자, 거기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연결된 내용이. 자, 그 다음. 자, 물처럼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 있어. 그거를 용매라고 그래. 용매.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야. 물 같은 거네. 응? 물. 그치. 물처럼. 자, 녹이는 물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용매로 많이 쓰이는 것이 액체들이. 그리고 녹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녹을 수 있다. 알지? 그리고 뭐 용매도 기체가 용매가 될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고 다른 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물질을 녹는 물질 용질.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용질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 용매라고 그래. 그래서 용질을 영어로 솔루트라고 하고, 자, 용매를 솔벤트라고 해.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즉 설탕하고 물이 섞이면은 뭐가 돼? 설탕물이 되지. 그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액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지. 그래서 균이랑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섞여 있는 거지. 믹스가 돼 있지. 계속. 믹스처. 그러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돼. 우리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 녹이는 현상. 용해라고 한다. 자, 융해와 용해는 달라. 단어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알지? 자, 그러면 있잖아. 용질이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됐어. 그래서 설탕물 있잖아. 그러면 설탕물을 냉장고에 넣어놔 봐. 그러면은 설탕을 많이 녹인 상태에서 넣어 놓으면은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바닥에 설탕이 생길 거야. 그 녹아있는 용액에는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데 녹아있는 용질이 용매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반대로 용매하고 용질이 분리가 돼. 그럼 그 반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용질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빠져나왔다, 석출이라고 한다. 석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녹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얼만큼 온도를 낮췄을 때 얼만큼 녹아있는 용질이 몇 그램이 빠져나올까, 얼마의 질량이 빠져나올까, 막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용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용질, 용매가 균이랑 혼합물인 용액이 되는 걸 용해, 녹는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섞여있는 균이 혼합물, 용액에서 녹아있는 용질이 녹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우리는 그거를 석출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녹는다는 원리가 뭘까? 자, 왜 녹을까? 이 얘기지. 자, 왜 용질이 용매에 녹는데 그 녹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딱 넣어봐. 그러면 설탕 입자들이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줄어들면서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설탕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서 물속으로 쏙 들어가. 그럼 왜 떨어질까 이 얘기지. 왜 용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 입자,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설탕 분자들이 왜 떨어져 나가서 물속으로 들어갈까?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녹는다는 원리가 뭘까? 설탕이 떨어져 나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설탕이 그냥 떨어지진 않을 거야.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둘이 붙어 있는데 얘가 떨어졌어. 그럼 누군가가 얘네들을 잡아당긴다는 거지. 그치? 인력이. 그럼 누가 누구를 잡아당겨? 물이
그렇지. 그렇지. 물이 설탕을 잡아당길 거야. 자, 그런데 잡아당긴다고 해서 설탕이 그냥 떨어지진 않아. 그럼 설탕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 인력이 약해져서? 라기보다는, 자, 둘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둘이 서로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잡아당겨. 내가 잡아당긴 힘이 더 세면 떨어지겠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자, 요 설탕 입자들이 막 요렇게 있단 말이지. 자, 여기에서 얘가 이제 설탕 입자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 주위를, 자, 물 입자, 물 분자들이 요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이라고 하면 설탕과 설탕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 이 설탕을 누가 잡아당겨? 물이 잡아당겨. 그 물이 잡아당기는 요 인력이 더 강하면 요 설탕과 설탕 간의 인력이 뚝하니 끊어진다. 그래서 녹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력의 크기가, 자, 설탕은 용질이잖아. 물은 용매잖아. 그럼 용매보다 인력이 더. 자,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과 그 용질을 잡아당기는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지 떨어질까? 용질과 용매. 그렇지. 자, 이렇게 돼야지 떨어진다. 용해가 된다. 그러면 두 힘이 같을 수도 있잖아. 네. 자, 같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건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리가 자발적이라는 것이 있어. 자발적인 반응 또는 자발적인 변화. 자, 자발적인 거야. 그럼 자발적인 거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얘가 알아서 떨어져. 알아서 변화가 돼. 자, 이거를 이제 자발적, 영어로는 발룬터리인가? 자발적이다? 그치?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야. 그 자발적인 거는 내가 어떤 걸 아무런 걸 안 해도 어떤 반응이나 변화가 알아서 일어난대. 자,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 자발적인 변화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냐. 자, 나중에 이제 우리 물리 파트에서 이거, 혹시 막 들어봤나 모르겠네? 자, 연력학 들어봤어? 연력학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저는 과학은 책을 엄청 많이 봐가지고 어디 들어갔고. 다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무질소도, 엔트로피. 자, 방향은 뭐냐면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 어떤 자발적인 반응, 변화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질소도가 영어로는 이제 엔트로피야.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데 그 무질소도가 증가한다 말 그대로 뭐야?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무질서해지는 거란 말이야. 무질서해진다. 그 무질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무질서할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야 되겠지. 그래서 막 움직이니까 무질서해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질서 정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야 돼.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은 온도는 그렇지. 온도는 올라가고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자, 또 하나는 그 무질서해진다. 자, 요게 하나가 있는 것과 자, 하나가 막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하고 자,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진 거하고 하나가 움직이는 것과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움직이는 거 누가 더 무질서해 보여?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져.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입자 수가 운동하는 입자 수가 많아지면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래서 입자 수가 많아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무질서도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설탕을 덩어리째 넣었잖아. 네. 자, 힘이 같으면 네. 이때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그 무질서해지려면은 설탕 덩어리로 이루어질까? 설탕이 입자들이 쪼개져야 될까? 그래서 녹는 거예요. 같아도 녹아요.
그래서 녹으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네. 큰 힘과 작은 힘. 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힘만 보여? 큰 힘만 보이겠지? 네. 그러니까 요 용질과 용매 간에 작용하는 힘이 보통 이제 같은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 이제 커. 그래서 크기 때문에 자, 보통 큰 힘이 나타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 설탕을 쪼개요. 아니요. 설탕 입자 떨어져 나간 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네. 왜? 물과 설탕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요 큰 힘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설탕을 자, 요렇게 물 입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네.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설탕을 이게 설탕물이잖아. 설탕물이라는 용액이 됐을 때 자, 설탕 입자, 설탕 분자를 무수히 많은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왜? 큰 힘이 설탕과 물 사이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설탕 분자를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수하라고 합니다. 수하. 네. 수하. 그래서 기호로는 AQ라고 표현해. 아쿠어 스테이트.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그 물에 녹은 것들은 전부 다 물 분자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설탕이 AQ. 아, 그럼 이거 뭐야? 설탕이 물에 녹아서 수화됐구나. 즉 이것이 바로 뭐다? 설탕물이야. 또는 설탕 수용액이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설탕물인데 우리가 이제 설탕 용액이잖아. 그 용매가 물이니까 물 숫자 써서 설탕 수용액이라고 얘기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녹는다는 원리는 용질, 용매 간의 인력이 용질 간의 인력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을 때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용질은 더 잘 녹겠죠. 자, 또는 용질 간의 인력이 약하면은 더 잘 녹겠죠.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녹는 것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되는 게 물질마다 그 물질의 종류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잖아. 그럼 그 물이 또 입자를 잡아당기는 인력도 또 요 종류마다 또 다르잖아. 그래서 물에 녹아 들어가는 자, 그 양도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녹는 것도 자,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벤젠과 물은 서로 안 섞인다. 자, 그러면 벤젠은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야. 왜 안 녹을까요? 자, 인력이 물과 벤젠하고 벤젠과 벤젠 간의 인력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자,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녹는다, 녹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뭘로 판단하면 용질 간의 인력과 용매, 용질 간 인력 누가 더 크냐? 자, 그치. 용매가 당기는 힘이 크면 떨어져 나가서 녹는다.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왜좀큰 것만 있고 작은 건 없는지. 어? 왜 용기가 있을 때 물이 인력이 그치. 이거 반대되는 경우. 그 반대되는 경우가 물에 안 녹는 거야. 저 물어보려고 그래서 금속이 물에 녹아 안 녹아? 철. 녹으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고 녹쓰는 거는 자, 물에 안 녹잖아. 그치? 왜 안 녹아? 철 원자 간의 인력이, 철 입자 간의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잡아당겨도 안 녹아. 다이아몬드 녹아? 안 녹지. 왜?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간의 인력이 워낙 세서 물이 잡아당겨도 안 녹는 거야. 그래서 물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면, 자, 그러니까 용질 간의 인력이 더 크면 얘네들은 안 녹아. 그래서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돼. 그러면 에탄올하고 물은 섞이지. 그래서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서 에탄올 수용액이 돼. 자, 보통 우리가 용매를 따질 때 고체하고 자, 고체와 액체가 아닐 때는 고체가 용매야.
자, 기체와 액체일 때는 또 액체가 용매가 돼. 그럼 액체하고 액체일 때는 누가 용매를 하냐? 자, 보통 우리가 물 있으면은 물을 우선적으로 용매로 친다. 액체와 액체일 때. 자, 액체하고 액체가 있을 때는 자, 일단 물이 있으면 물을 우선적으로 용매로 치고 용매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벤젠과 에탄올 있어. 그러면은 자, 벤젠하고 에탄올이 있으면 자, 얘를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용매 둘 다 액체잖아. 그럼 둘 다 액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용매로 놓을까? 자, 이때는 좀 녹이는 성질이 조금 강한 것들. 그러니까 에탄올도 그렇고 벤젠도 그렇고. 그러면 이럴 때는 둘 중에 양이 많은 것. 둘 중에서 자, 양이 많은 것을 용매로 놓습니다. 그래서 벤젠이 자, 많아.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 에탄올 벤젠 용액이야. 맞지?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어떤 용액을 표현할 때는 용질, 용매, 용액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에탄올, 용질, 수, 물, 용액. 알겠지? 그래서 용질, 용매, 용액. 자, 소금, 물이면 어떻게 돼? 소금, 수용액이면 용질, 소금, 물, 용매, 용액. 수용액, 물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용액을 표현할 때는 용질, 용매, 용액이야. 명칭이.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는 에탄올이 물에 녹지. 그럼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물과 에탄올 간의 인력과 에탄올하고 에탄올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물과 에탄올 간의 인력이 크니까 에탄올이 물에 녹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는 에탄올이 벤젠에 녹았지. 그러면은 벤젠하고 에탄올 간의 인력이 자, 에탄올과 에탄올 간의 인력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 벤젠에 녹아 들어간다. 자, 바로 요런 식으로. 자, 이것이 녹는다라는 거야. 녹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혼합 용액이 됐을 때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잖아. 자, 여기는 없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미리 좀 땡겨서 가고. 아마 이거 수학에서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용질이 용액에 얼마큼 녹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자, 용질이 용액에 얼만큼 녹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농도할 때 농도가 크다. 아, 용질이 많이 녹았다. 많이 녹아 있다라는 뜻이고, 알지? 자, 농도가 작다라는 거는 용질이 적게 녹아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농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그때 농도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농도가 바로 뭐야? 퍼센트 농도. 그래서 얘를 퍼센트 농도라고 그래. 퍼센트 농도.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전체 용액의 질량이 있고 그 용액에서 용질의 질량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곱하기 100. 그래서 퍼센트는 100분율이야. 그럼 용액의 질량은 자, 누구와 누구의 질량의 합이지? 용액의 질량은 용매와 용질의 질량 합이잖아. 그러니까 100g의 물에 자,
얼마랄까? 50. 50g의 A를 녹였더니 자, 150g의 A 수용액이 되지. 네. 그래서 앞에 용질, 용매, 용액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자, 어떻게 될까? 100g분의 아니죠. 정의를 잘 봐. 누구의 질량이야? 150. 그렇지. 항상 기본적인 용어. 용액의 질량 150g 분의 용질의 질량. 그치? 50g 곱하기 100.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니까 약 33.3%가 되겠지. 30분 어? 소수 좀 부셔잖아. 근데 보통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수학이 아니잖아. 수학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럼 33.33333333333 이렇게 갈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 이거 실험에서 값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오차를 생각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은 계산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세요. 둘째 자리까지 쓰세요. 그러면은 둘째 자리 쓴다면 셋째 자리를 반올림 반내림 해줘야 돼.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3.3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지? 그럼 이제 20% 농도를 가지고 있는 200g의 A 수용액이 있어. 네. 그러면은 A의 질량하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네. 일단은 A의 질량은 일단 수용액인데 이 20%니까 40g일 거고요. 물의 질량은 160g.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잘했어. 어째? 쉽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도라는 개념으로 보통 이제 용질이 용액에 얼만큼 녹아있는지 나타내는 제일 많은 게 이게 농도야. 알지? 그러면 자, 이거 말고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용해도라는 것이 있다. 용해도. 네. 자, 용해도. 자, 어느 특정 온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도 치면 30도씨에서 자, 뭐 25도씨, 25도씨 특정 온도에서 네. 100g의 용매에 자, 이거야. 내가 100g의 물에다가 뭐 고체를 넣을 거야. 그러면 1g을 넣었더니 다 녹았어. 2g을 넣었더니 다 녹았어. 10g을 넣었더니 다 녹았어. 자, 그랬더니 50g을 넣었더니 45g만 녹고 5g은 녹지 않았어. 그럼 얘는 이 100g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야? 45. 그렇지.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그람수. 그러면은 아까 100g 물에 최대한 녹은 게 45g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얼마가 돼? 45g 수. g이 아니다. g 수. 숫자만 표현하는 거야. 45라고 하는 거야. 45. 네. 그래서 이 용해도는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은 용질의 g 수입니다. g 수. 네. 자, 그러면 이거지. 자, 25도씨 50g 물에 자, 고체 A를 30g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10g이 녹지 않았대요. 네. 자, 그러면 25도씨에서 요 고체 A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용해도는 20. 응? 이거 30이라고 쓴 거 맞죠? 30g인데 10g 녹지 않았어. 그럼 몇 g이 녹았어? 20이요. 20g이 녹았잖아. 그럼 용해도는? 20이요. 아니죠. 잘 봐. 아, 100g이니까. 그렇지. 100g으로 바꾸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냥 100g을 쓰는 건 아니잖아. 네. 200g 쓸 수도 있고 150g 쓸 수도 있잖아. 물을.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100g 기준으로 다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50g의 물에는 20g이 최대한 녹았으니까 100g 물에는 40g이 최대한 녹을 것이다. 그러면은 A의 용해도는 40이 된다. 네. 하나만 더 하면 돼. 어? 하나만 더 하면 돼. 틀려가지고 좀 그런데. 하나 맞추고 싶어요. 좋아, 그랬어. 자, 30도씨에서 고체 B의 용해도가 50이랍니다. 네. 자, 그러면 200g의 B 수용액이 있어. 자, B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자, 조금씩 난이도를 높일 거야. 자, B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 어? 25g? 네. 자, 그래서 항상 용어들이 내가 왜 선생님이 자꾸 이 강조하기 용어라고 그랬잖아. 자, 비수용액의 질량이 200g이야. 그럼 이 200g은 용매의 질량이니? 물의 질량이니? 애기. 용액의 질량이잖아. 네. 그치? 용액의 질량이잖아. 그러면은 이 용액의 질량이 200g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 정의해 봐봐. 이거 고치비 600이니까 저거는 100g이라고 계산했을 테니까 100g이니까. 100g에 50이면 200g에 100이요. 자, 이게 용해도의 정의가 100g의 용매야. 용액이 아니야. 네. 근데 얘는 지금 용액이거든. 그럼 얘는 용매하고 용질이 같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용매, 용질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용해도 50이네? 그러면 100g의 물에 50g의 B가 녹아. 네. 그치? 그런데 이거를 다시 용매, 용질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녹았으니까 얘는 몇 g의 용액이 되니? 그치? 150g의 용액이 되잖아. 그러면, 자, 요걸 보자. 150g 용액에 몇 g이 녹아있어? 그러면 200g의 용액에는 몇 g의 B가 녹아있을까? 3분의 200g. 어? 3분의 200g. 3분의 2? 200. 왜 3분의 2일까? 그 150g인데 200g.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4요. 3대 4. 그럼 얘도 3대 4요. 3대 4. 그러니까 50g에 3분의 4배가 돼야겠지. 네. 자, 이렇게.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들어갔어. 근데 이게 우리가 과학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나온단 말이야. 바로 이제 요런. 자, 그래서 용해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해를 봤을 때는 자, 용해도 정의를 보니까 자, 최대한 녹는 거잖아. 그러면 더 이상 용질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그치? 그러면 이 용해도에서 용해도만큼 녹은 용액은 최대한 녹아 있는 거야. 맞니? 네. 용질이 최대한 그 용매 안에 채워져 있는 거야. 그 온도에서.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이때를 포화라고 한다. 포화. 포화가 뭐야? 가득 찼다. 그치?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녹아있기 때문에 얘를 포화용액이라고 해. 포화용액. 그래서 용해도만큼 녹아있으면 이 용액을 뭐라고 한다? 좋아요. 그렇지. 포화용액이라고 그래. 포화용액. 그러니까 자, 고체비의 용해도가 50이야. 200g의 물에 80g의 B를 녹였어. 그러면 용액은 280g의 용액이 나올 거야. 맞니? 네. 자, 그럼 이 용액은 포화 용액이 돼요, 안 돼요? 포화 용액이 안 되죠. 50g을 넣었어요. 그치? 자, 뭐냐면은 200g 물에 80g이니까 100g 물에는 40g이지. 또는 용해도가 50이라는 얘기는 100g이 50이니까 200g에는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100g의 B가 최대잖아.
근데 80g 밖에 못 녹였잖아. 네. 그러면은 포화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20g이 더 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맞니? 네. 자, 덜 채워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더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을 뭐라고 할까요? 덜 채워졌으니까. 포화가 아니잖아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자, 불포화 용액이라고 부른다. 자,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자, 60도씨에서 고체 A의 용해도가 100이야. 자, 30도씨에서 고체 A의 용해도가 그래서 자, 40입니다. 60도씨 A의 포화 수용액 300g 있어. 자, 얘를 3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 그러면 녹지 않고 속출되는 자, B의 질량은 얼마냐? 자, 네가 만약 이 문제를 푸는 느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든, 자, 경시든, 아니면 이제 과고든, 영재고든, 뭔가를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때 나오는 문제를 푸는 느낌일 거야. 90g. 90g? 아, 선생님도 몰라요? 네. 자, 90g이라고 그랬어. 자, 가보자. 자, 용해도가 100이지? 네. 그러면은 포화 용액이 몇 g이니? 200g의 포화 용액이지? 네. 자, 용해도가 40이지? 네. 포화 용액이 몇 g이니? 100. 40이 하죠. 100g에 40g이 녹는 거니까. 그러면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 200g의 포화 수용액에서 자, 30도씨로 낮추면 몇 g이 석출돼요? 60g이 석출되죠? 100에서 40, 60g이 석출된다. 자, 그러면 자, 200g의 포화 수용액일 때는 60g이 석출이 된다. 근데 질문은 몇 g의 포화 수용액이니? 300g의 포화 수용액이네? 그럼 몇 g이 석출이 돼? 90g. 맞았다. 자, 어떻게 계산했어, 90g? 저는 그냥 30도로 냉각했다 했잖아요. 어. 30도에 포화수용에 비해서 어. 30도를 냉각했어야 했으니까 수용액은 150g으로 나왔는데 150g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60g을 빼가지고 저도 90g에서 60g에서 한 거지 똑같아. 근데 이제 요렇게 잘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요렇게 비례식으로 그래야지 이게 제일 명확한 거지.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나와도 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낸 거 풀이 과정에서 생각해낸 거 잘했어.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용해도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용해도는 아까 내가 용의 원리 했지만 그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질 간의 인력과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다르지. 그러면은 100g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질량 값도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지.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값이 된다. 이해됐지? 자,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고 표현하면은 균일한 혼합물이다. 알겠지? 네.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이라는 거는 일단은 고르게 섞여 있다. 그럼 우리 아까 농도를 했었지만 용액은 어느 지점이든 농도가 어떻게 될까? 무지 아니, 농도. 용액은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농도도 똑같아야지. 어느 지점이든. 네. 그치?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이며 투명하고, 자, 당연히 침전되는 물질이 없고, 네. 용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름 종이에 걸러지지 않아. 네. 자, 거름 종이에 걸러지는 거는 불균일한, 불균 혼합물이야. 그러면 어느 지점이든 균일하니까는 맛이나 색깔, 밀도, 농도 등은 모두 다 똑같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용해도. 우리 아까 포화, 불포화 했고, 용해도는 했지. 그리고 석출되는 용제 질량 계산하는 것도 했지. 자, 보통, 자, 이 고체는 온도를 올리면은, 이 용해도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많이 녹는다. 알지? 그리고 고체이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자, 압력의 영향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딱 그래프 봤을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누가 커? 질산칼륨이 제일 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용해도 곡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 곡선상은 전부 다 뭐가 될까? 증가.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아 있잖아. 최대로 더. 그러니까 포화가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포화 용액이 돼.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씨인데 여기가 100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100g 물에 100g이 녹아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 자, 요 지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이야. 그러면 이 지점의 용액은 현재 100g 물에 몇 g이 녹아 있다? 80g이 녹았으니까 20g이 더 녹을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덜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불포화, 그렇지.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고 싶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20g. 그치. 용지를 첨가하거나. 자, 또는 온도를 낮추면 포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를 낮춰. 자, 요 지점에 도달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온도를 계속 낮추면 이 곡선상을 따라서 자, 요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30도씨라고 해보면 자, 요때가 예를 들어서 40이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얘는 100g 물에 80g이 녹아 있어. 그치? 근데 온도를 30도씨로 낮췄단 말이야. 그럼 80g 녹아 있는 거에서 어떻게 돼? 요만큼, 요 차이만큼이 바로 석출되는 질량이 된다. 그래서 40g이 석출될 거다. 자, 만약 요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어. 포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 몇 g이 석출돼? 그렇지, 60g이 석출된다.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용해도가 증가해. 근데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다. 자, X축이 온도인데 자, Y축이 용해도고 자, 대부분의 고체는 이렇게 돼. 근데 어떤 거는 용해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얘는 온도를 올리니까 오히려 용해도가 떨어지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기체가 물에 녹을 때. 자, 기체가 물에 녹을 때. 바로 요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 요거 산 염기 얘네들이 물에 녹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용해도가 떨어진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약간 조금 이제 깊은 개념인데 산이 뭔가 섞여 염산, 황산 섞여 있는. 아니
자, 기체나 산연기가 물에 녹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이야. 자, 대부분 고체는 물에 녹는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이야.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떨어지고,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온도를 올리면 자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정하다는 의미가 있잖아. 안정하다. 그치? 그러면 이 용해도 포화 상태에서는 자 더 이상 녹지도 않고 석출되지도 않잖아.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돼? 용해도 포화 상태가 안정한 거야. 근데 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한번 올려줘 봤어. 그럼 안정한 게 깨지잖아. 그러면 깨졌으니까 그것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안정해지려면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온도를 낮추는 쪽이 더 녹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더 녹아. 왜? 더 녹는 게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안정. 근데 얘는 녹는 게 열을 방출해.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 내가 온도를 올렸다? 그럼 불안정해졌잖아. 그럼 안정해지려면은 낮춰야지. 그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녹으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더 녹지 않지. 오히려 녹는 것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속출이 돼야 안정해지는 거야. 덜 녹으니까. 그래서 녹는 반응이 발열이면 온도를 올릴수록 용해도는 떨어지고, 녹는 반응이 흡열이면은 온도를 올릴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자,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항상 안정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안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오는 게 기체야, 기체. 자, 기체는 온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용해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녹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자,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 온도를 높이는 게 바로 용해거든. 용해 반응이니까 더 많이 녹는단 말이야.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용해가 더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는 온도를 낮출수록 더 많이 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다나 콜라 이런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밥통에다가 보관하진 않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기체가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이다 넣었잖아.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녹아있는 기체가 빠져나오니까 기포가 막 발생할 거야. 그래서 기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녹아있는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포 발생은 온도가 높은 B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가 낮은 A가 더 크다. 기체 용해도는. 자, 근데 이 기체가 녹는 거는 압력의 영향도 받아. 자, 압력의 정의가 어떤 면적을 누르는 힘이야. 그러면 여기가 물이 있고, 자, 여기가 기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기체는 이제 요 기체 입자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치? 자, 돌아다니는데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기체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 우리가 P라고 하지.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기체가 물에 녹는 거는 왜 어떻게 녹을까? 물론 인력도 있겠지만 기체는 특징이 뭐야? 두 가지 내가 강조했지. 첫 번째, 눈에 안 보인다. 두 번째는 그치,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 기체가 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물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기체야. 그럼 이 기체는 막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냐? 물 쪽으로 움직일 때 물하고 충돌하지. 충돌할 때 물과의 인력이 생기면서 물 속에 쑥쑥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알지? 그러면 당연히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물과의 충돌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물과의 충돌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용해가 된다.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가 물에 녹는 거는 물과의 충돌에 의해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는 거고 물과의 충돌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부 있지, 잠수부. 스쿠버 다이빙. 그러면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통을 매잖아. 그치? 그 공기통에는 산소하고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어.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수압이, 물이 누르는 압력이 대기 압력에다 더해지거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그치. 이렇게 붕 뜨지. 그 이제 부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스쿠버 다이버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자, 기체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혈액 속에 어떻게 돼? 질소하고 산소가 막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질소도 막 이제 어떻게 돼? 혈액도 물이니까 혈액에 질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겠지? 압력이 커지니까. 그러다 위로 막 올라와. 그럼 이제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 있는 기체는 어떻게 돼?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문제는 이 질소가 기체로 빠져나왔을 때 기포로가 생기잖아, 기포. 자, 이 기포가 혈관을 막아버려. 그래서 혈관을 막으니까 혈액순환이 막히는 거지.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 그래서 막 어지럽고. 그치? 자, 이 병이 바로 뭐야? 자, 잠수병. 그래서 잠수병이라고 그래, 잠수병. 자,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땅 위로 올라서 괜찮아. 그나마 그래도 잠수병이 거의 나타났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스쿠버 다이버 할 때는 어떻게 동남아나 여행 갔을 때 많이 하잖아. 그치? 그 여행 가다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 비행기를 타. 그럼 이제 고도가 올라가죠. 기압이, 압력이 더 낮아지죠. 그럼 혈액 속에 녹아있는 기체가 더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정신 잃고 막 쓰러지고. 이게 바로 잠수병이야. 잠수병. 이제 그래서 바로 요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때문에 그 스쿠버 다이버 한 다음에 외국 가서 한 다음에 보통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비행기 타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막 스쿠버 다이빙 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 와. 그럼 비행기에서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 저 스쿠버 다이빙 한 다음에 하루 뒤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당일은 굉장히 위험해. 그 스쿠버 다이빙도 이게 수심이 자, 깊은 곳에서 했냐, 얕은 곳에서 했냐. 요게다. 넌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얕은 곳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압력을 거의 받지 않았단 말이야. 압력 때문에 더 많이 녹진 않았단 얘기야. 근데 막 수심 막 10m 막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압력이 10배로 늘어나요. 압력이 2배로 늘어나요. 우리가 보통 바닷물은 10m씩 깊어질수록 압력이 1기압씩 더 증가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스쿠버 다이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하고 나서 보통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비행기 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일날 하고 비행기 타면 위험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기체는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에 영향 받는다. 꼭 기억해.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많이 녹고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알겠지? 이게 바로 기체 용해도다. 자, 여기 개념 다지기 나옵니다. 자, 우리 개념 다지기 요거 어디까지 했지? 6번까지 했었나? 네. 자, 7번부터 요게 한번 풀어봐봐. 7번부터 11번까지.
잘했어? 자, 봅시다. 다음은 설탕을 물에 녹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자, 설탕은 녹는 물질,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녹는 과정, 용해, 용해. 그치? 자, 다음에 용해도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자, 달라진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 아니지. 특성이 맞아.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는 물질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온도에 따른 그래프를 용해도로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용해도 곡선.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지. 기울기가 클수록, 그렇지? 자, 다음. 용해도는 100g 물이니까 100g의 물이면 4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40g이니까 용해도는 40이 돼야지.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 그치?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 그러면 100g 물에 질산, 자, 70도씨야. 질산 나트륨 용해도 얼마야? 140이네. 그럼 100g 물에 140g을 녹여가지고 온도를 20도씨로 낮췄어. 자, 그러면 2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87이네. 그럼 요 차이값만큼 속출되겠지. 그러면 얼마냐? 60. 아니지. 53이 돼야지. 그래서 53g. 자,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이거를 자, 신경 써줘야 됩니다.